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버티기라고 하면 대표직 사퇴 요구 등으로 그가 점차로 궁지에 몰려가는 것이 아주 현저해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당내 당외의 압력에 직면해 가고 있다. 언제부터? 지난 금요일 3월 3일 그의 공직선거법 1차 공판에 출두한 이후, 그리고 이른바 개딸들 열성 지지자들이 수박을 깨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당내에 수박이 많다. 겉으로는 민주당 의원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국민의힘당하고 내통하고 있는 첩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7적 7의 민주당 적을 공개를 했어요. 7적이 누구냐? 1. 문재인 전 대통령, 2. 이낙연 전 당대표, 그리고 뭐 이상민 쭉 이렇게 7명을 쳐들어가지고 그것을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인터넷상에 막 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밟는 행위도 했고, 그리고 실적도 공개하고 한 이것이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주초에 여론조사가 39대 29, 국민의힘당이 39, 이게 민주당이 29. 그러니까 3월 3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수박 밟기 같은 그거까지 여론에 반영된지 안 된지는 좀 경계선에 있으나, 자, 그것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그 차는 아마 더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장에 이재명 대표가 추천했어요. 누구를? 27살 먹은 박지현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박지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저께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사생결단을 해라, 사의적상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구체적으로 당대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게 표결에 붙이지 말고 본인이 출석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대표 내놔라,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자진 출석해라, 이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젊은 청년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고, 이상민 의원 등이 더욱 거칠게 태도를 결정하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 3월 3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의 그 진행 과정이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 이대로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그를 반대하는 당원들도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그만두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된 것이 저는 3월 3일 그 공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 핵심 김문기 모른다는 거예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 검찰이 김문기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강원도지사를 접촉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20가지 이상의 자료를 공개한 것 같아요. 저 해외여행 가서 같이 카트 타고 골프 친 것에서 비롯해서 그와 통화한 그 사실, 같이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그가 적어도 7차례인가 대장동 초과 수익 환수조항 폐지와 관계해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이걸 초과 수익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환수해야 된다.
환수조항을 폐지하면 안 된다. 환수조항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걸 집요하게 스스로 목숨을 걸고 유한기 당시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처장이 이를 요구를 했는데 그 결재를 7차례인가 직접 받은 것. 이런 어마무시한 접촉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는데 그 변호인은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이재명 피고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이를테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재명 피고인을 대신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이런 논리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의 저는 상식에 어긋나고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어떤 분노가 폭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접촉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담당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만나고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피고인이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모른다고 한 것이다.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은 변호사인데 무슨 말인지, 제가 이재명을 변호한다고 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어마무시한 게 많으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질문을 받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그 사실을 미처, 접촉했던 사실을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걸 모른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없는 것에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끊었냐? 이재명이가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을 정도로 그 죽은 김문기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재명하고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이런데 나를 감히 모른다고 했다. 이건 분명히 대장동 사건에 나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진술에 따라서 그가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친할 뿐 아니라 잘 아는데도 모른다고 한다.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수는 없고 그 좌절감과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청자 여러분, 증거란 게 이렇습니다. 피고나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하면 무죄가 됩니까? 아니죠. 부인해도 유죄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게 틀림없이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그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지만은 도저히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많고 결국 그는 그의 모른다는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김문기와 이재명은 특수한 관계에 긴밀하게 엮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나는 이재명 씨가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 이런 마당에 끝까지 나는 모른다는 말이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버티고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이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무슨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호화 변호인단이 뭐합니까 도대체? 뭐가 호화 변호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인이다. 그 유능한 변호인은 그러면 유죄가 분명한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무죄로 끌어내기 위해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조작해내기 위해서 온갖 장꾀를 부린다. 그래 그것이 호화 변호인단이고 그 변호인단이 유능하고 그런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당신 말이야 변호사법 읽어봤어? 변호사법 1조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당신?
변호사는 국민의 인권 옹호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막무가내로 유죄가 분명한 것을 무죄로 만들어내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하는 일에 관여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일정한 죄를 저질렀다. 그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저질른 그만큼 벌을 받아야지,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 이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걸 막아주고 변론해 주는 것이 거의 변호사야.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 모른다에 모든 걸 맞춰가지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순간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강경파 철음회란가 뭐 그런 소속 중에 그 최고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차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번에는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이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켜야 된다. 무산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태연하게 했는데, 구태타입니다. 국회 구태타 하자는 거예요. 구태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표결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된다. 표결 그 자체를 무산시킴으로써 동의하지 않았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표결을 해야 돼요. 국회법에는 제적 5분의 1 이상이면 국회가 개회 중에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약 300명 중에 5분의 1이면 60명이 있잖아. 약간 5분의 1 이상이 의석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헤아리 보고 이제 국회의장이 이 제 몇 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체포동의안은 제적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요.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미달될 때는 부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169명이 민주당 의원이 빠져버리면, 그게 과반수 넘는 숫자가 빠져버리면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가면 이게 동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결이 무산된 것이니까 계속해서 본회의 열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표결해야 돼요. 한순간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상 자체가 어찌 국민 대표자로 뽑힌 김용민 의원 같은 젊은이가 헌법도 안 읽어봤어? 김용민 의원? 어떻게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시들어졌어. 이게 안 될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3월 3일 금요일 1차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모른다는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박지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사의적생, 사생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건 반드시 가결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비자가 한 말, 제가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이재명 의원 당신에게는 말이야, 비리 법권천, 그러니까 국회 권력 당신 장악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포로를 하고 있지요. 이걸 가지고 체포동의안도 이렇게 1차로 부결시켰고, 그리고 온갖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이제 통과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치를 이게 짓누르는 의회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이치를 짓누르고 있는데, 민심을 뚫지 못해. 하늘을 뚫지 못해. 권천 하늘을 뚫지 못해. 하늘은 민심이야. 민심을 뚫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결단하시오. 박지원 그 젊은 전 비상대책위원장 말을 내가 다시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의즉생이야, 사의즉생. 모든 걸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 지켜보겠습니다.